처음에도 또 한 1억 가까이, 1억 좀 안 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 몇 억을 종부세로 내면서 정말 톡톡히 배웠죠. 네. 안녕하세요, 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부동산을 오래 하진 않았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 초보긴 한데요.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한 지는 2019년 말부터 했으니까 강의를 처음 들었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횟수로 한 5년 되는 것 같아요. 3년 동안은 상승장이었고 2년 전부터는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동안 한 30건의 투자를 이어갔었는데, 많이 힘든 부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공유 오피스의 가맹 사업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공유 오피스 사업 시작하기에는 너무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맹 사업을 시작했고 창업을 도와주고 있고, 직영점은 현재 4, 5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5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그 애견용품 쇼핑몰을 시작해서 지금은 고양이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그리고 자사몰 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 투자는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거고요. 30건 이상의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힘들 때 매물이 역전세나 이런 것 때문에 정리를 하고도 현재 한 15개 정도 매물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물들도 간간히 돌아오는 거 전세 맞추고, 또 계약서 새로 갱신하고, 또 뭐 누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거 좀 수리해주고, 그래서 아직 부동산 투자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라고 생각하는 건 2020년에 강의를 처음 듣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요. 그 이전에 19년 말부터 그냥 실거주 조건으로 해서 송도로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인천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송도에 살고 있고, 송도로 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 분양권을 사고 청약도 해보고 그랬던 시작은 19년 말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어떤 투자를 했냐면, 사실은 처음에는 분양권 투자를 좀 여러 개 했었고요. 네, 인천이나 경기도에 있는 분양권, 그리고 신축, 이제 투자금이 별로 없다 보니까 갭 투자, 아파트 투자를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오피스텔도 했고, 지식산업센터 투자도 했고, 그 LH에 나오는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에 대한 투자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물건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지산도 있고 토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린다면, 사실 제가 조언을 드릴 만큼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5년 동안 투자를 이어오고, 그리고 상승과 하락장을 경험하고, 또 투자 물건의 경험이나 임장의 경험이 작지 않기 때문에 앞서 나간 경험이 좀 있는 그런 선배의 마인드로 제가 조언을 해드리면,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잘 모르는 곳에는 깊게 빠져들지 말아라. 내가 잘 모르는 곳에 잘 모르고 투자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잘 모르고 아직 스킬이 없을 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아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투자 성향이라던가,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재정 상태, 그리고 본인이 현재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법인의 돈이 좀 많았고요. 사실은 법인이라면 이제는 알죠. 상가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투자했다면 제가 지금은 좀 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때 당시는 핫하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부동산이 초짜였기 때문에 제 보이는 것도
아파트가 많이 보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파트 투자로 생각을 해서 법인으로 아파트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굉장히 많았고 2020년도 6월, 2021년도 710 정책 뭐 이렇게 해서 법인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시작됐고 지금도 그 규제는 풀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사업을 해서 열심히 벌어놓은 법인의 자금을 갖고 아파트 투자를 하다 보니 잘못된 투자죠. 그게 바로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 저의 조건을 제가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종부세라는 게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이어간 것이 결국은 제가 힘든 상황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종부세를 좀 많이 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1억 이상의 종부세가 나왔고요. 그리고는 원래 아파트를 바로 매도하지 못하면 종부세가 매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도 또 한 1억 가까이, 1억 좀 안 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 몇 억을 종부세로 내면서 정말 톡톡히 배웠죠. 예, 세 가지를 배웠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예,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재정 상태, 나의 투자 성향을, 그리고 나의 경험을 잘 파악해라. 세 번째는 내가 잘 모르는 곳에는 깊게 투자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부동산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독서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리를 이해하신 다음에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 이해한 부분을 나의 투자 기준으로 경험을 할애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공하신 전문가분도 보면은 경험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상가로 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경매고, 어떤 분은 갭투자고, 어떤 분은 분양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 부동산 상승기에는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예를 들면 청약을 공부했다가 다시 또 아파트 갭투자로 또 흘러갔다가 또 상가로 흘러갔다가 뭐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잘 알면 좋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모든 기준이 되거나 나의 성향이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 또 돈을 벌 거라는 또 그 확률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상황과 또 지금의 상황이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많이 들어보시고 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준을 세우시고 그런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 실제로 임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망설이시면 안 돼요. 아,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세금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셨을 때 괜찮다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 공부한 분야에 소액으로 투자를 해가면서 경험을 늘리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게 가장 어려우면 가장 쉬운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를 상급지로 옮겨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누리면서 도시의 체약을 누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면 너무 남의 성공 사례에만 기대하지 말고, 남의 말에만 기대하지 말고 나 스스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많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피 같은, 그쵸, 열심히 벌어놓은 나의 그런 피 같은 자산을, 돈을 잃지 않는 첫 번째의 기준이 될 듯 해요. 그래서 제 경험의 얘기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투자를 그동안 하면서 힘들었던 거, 그리고 지나왔더니 이 투자는 망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경험을 녹여서 얘기를 좀 해봐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영상 찍어 볼게요. 감사합니다.